세상에나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이 영상이 될 줄이야. 닥터 수제픽 2024 망작영화 탑10. 근데 나사 빠진 영화 채널 타이틀에 어쩌면 가장 최적의 피날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 때도 그랬지만 이거 순위 매긴다고 머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걸작 영화 순위 매기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어떤 똥이 나을까? 어떤 똥이 별로일까?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신을 집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순위를 선정해봤습니다. 작품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의 영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직접 돈을 내고 관람한 극장 영화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재미가 없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똥이다, 다양한 이유를 버무린 제 나름대로 정해본 순위니까요. 여러분들의 똥작 순위와 비교해가며 보는 맛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방금 되게 소름 돋는 상상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이 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한다? 와, 미쳤다. 우리 채널 느낌이랑 너무 잘 맞는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생각해보며 지금부터 2024 망작영화 탑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김태곤 감독의 작품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이 영화 제가 아주 혹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10위에 올랐어요.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순위권에 있는 거야. 벌써 겁나네. 이 영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단 이게 따지면 재난 영화잖아요. 근데 이 재난의 수준이 유치하다 못해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리 영화적 허용을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찰 특공대는 왜 저 상태로 투입을? 분명히 살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선택을? 이게 재난 영화인지 군견 CG 포트폴리오인지 헷갈리던 순간 곧바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심파 장면. 이게 손익분기가 400만이었는데 이때부터였을까요? CJ의 연속 똥꼬리. 9위는 이효섭 감독의 작품 설계자입니다. 이 영화는 무려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있으면서 이렇게 엉망이기도 힘든데, 우선 이 영화 캐릭터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물론 추측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행동이 중구난방이고 전개 자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늘어지다 보니 이게 뭔 이야기인가 탐구정신을 발휘하게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트릭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결말부에 밝혀지는 반전의 반전은 이야, 탐구는 개뿔. 설계는 하나도 안 됐으면서 제목을 설계자라고 짓는 패기. 이 패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차라리 제목을 강동원 이쁜 얼굴이라고 지었으면 흥행은 좀 더 되지 않았을까? 8위는 유영선 감독의 작품 환여입니다. 옛날 고전 환여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처음에는 좀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는 줄 알았어. 배우란 무엇일까? 자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런 거 정말 개나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떡밥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아니 아예 관심이 없지. 캐릭터들의 행동 자체도 이게 혼란이 아니라 그냥 막장이에요. 저게 연기인가 근무 태만인가 싶은 배우들의 연기도 한 몫을 했는데, 연출의 방향, 메시지, 연기, 이 모든 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놀면 딱 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7위는 고훈 감독의 작품 목스밥입니다. 제가 혹평하는 영화들 나올 때마다 수시로 뱉는 말이 있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작품 목스밥. 딱 그 말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앞서 소개했던 영화들에 비해 영화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20-30년 전이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2025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다? 와, 그거 견디기 힘든 일이더만요. 흐름도 흐름이지만 개그 코드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이 안 돼. 여러분, 영화 때문에 현타 와보셨어요? 민망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다녀올 수 있었던 나 자신 칭찬해, 대견해, 그리고 나 민망해. 6위는 김성국 감독의 작품 원정빌라입니다. 나왔네요.
개봉관이 너무 없어서 안산까지 고속도로 1시간 타고 가서 봤던 작품. 이 작품도 오래저래 행복하게 해줬던 작품이죠. 어디서 데리고 온 건지 혼란을 야기했던 조연들의 연기. 이게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던 뜬금없는 전개. 거기다 반전이랍시고 넣어둔 말도 안 되는 결말까지.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엔 저도 정신줄 놓고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가 의도한 관람 방법인가? 그러고 보니 영화에 나오는 광신도 사람들이랑 나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정신줄을 잡게 해줬던 건 문정희 배우의 광기 어린 열연.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야. 5위는 김재훈 감독의 작품 필사의 추격입니다. 성웅이 형 작년에도 망작 탑10에서 본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이 영화는 제가 개봉 한참 전에 모니터링 시사회로 관람을 했던 영화였어요. 그때도 완전히 엉망진창인 영화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정식 개봉을 했길래 얼마나 달라졌나 하고 또 돈 내고 영화를 봤지. 세상에나 미친 그대로야. 그 엉망이던 영화가 엉망인 채로 개봉을 했어. 영화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연기도 연출도 액션도 뭔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옛날 1일 연속극에나 볼 수 있었던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묘하게 범죄도시 시리즈를 표방하는데 그 있잖아요. 코믹한데 액션도 좀 있고 살벌한 악역도 있고 권선징악으로 끝. 이것만 딱 말할게요. 범죄도시 시리즈는 걸작이었다. 4위는 현문섭 감독의 작품 사흘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예고편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들 꽤 있었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초반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야, 입에서 나방 나온다, 징그럽다,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순간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내 실소. 빅마마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무너지는 영화의 전개. 지금도 참 의문입니다. 왜 오컬트로 시작했는데 서프라이즈로 변하는 건지. 그리고 후반부에 펼쳐지는 가쁜 클레멘타인의 재림. 아빠 일어나가 아닌 아빠 살려줘. 참 많은 신파 영화를 봤지만 이때의 경험은 뭐에 씌인 것 마냥 신비로웠어요. 이제 오컬트 심판으로 하면은 사흘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나 사흘을 알아 누웠어. 3위는 김창주 감독의 작품 아마존 활명수입니다. 앞서 목스박 보고 제가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비해선 그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진짜 시대착오적인 걸 넘어서 어쩌면 관객에 대한 도전, 도발. 이 영화를 견디는 자 진정한 성인일지어니. 저는 이 영화를 만든 CJ ENM의 정신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이건 그냥 수어사이드 스쿼드야. 이런 시대착오적인 설정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개그에 막판에 가선 훈훈하게 끝내려는 감성 코드까지. 이거 대기업 아니면 도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이에요. 제목은 활명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선 얹힐 뻔했다. 혹시 내가 제목과 정반대의 영화를 찾고 있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영화 제목이 그냥 반어법이야, 반어법. 2위는 SJ 클락슨 감독의 작품 마담 웹입니다. 소름 돋게도 이번 순위에서 유일한 외화예요. 이야, 한국 작품들이 순위권을 장악한 것도 놀랍지만 유일하게 있는 게 2위를 한 것도 놀랍네. 어쩌면 외화라는 점에서 점수를 후하게 준 것 같기도 한데 이 순위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1위하고 10위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암튼 이 영화 어쩌면 히어로 영화계의 암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욕을 해대던 베놈3도 이 영화에 비해선 선녀야. 히어로 영화인데 히어로 같지도 않아. 세계관의 연결고리조차 못 같아. 메시지 자체도 거의 없어. 그야말로 흑역사 중에 흑역사. 제가 더 마블스랑 모비우스 같은 영화 재밌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고 보시면 돼. 그러면 진짜 다 선녀야. 선녀가 뭐야? 걸작이라고 봐야지. 아이고, 잘 가라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멀리 안 나간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2024 망작영화 탑10. 그 명예의 1위는 구태진 감독의 작품 늘봄 가든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
감히 오늘 순위권에 있는 영화들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끝판왕의 영화 늘봄가든 되겠습니다. 연기 이상하죠, 연출 이상하죠, 전개 이상하죠, 시각효과 이상하죠, 반전 이상하죠, 결말 이상하죠, 쿠키까지 완전히 이상한, 애초에 늘봄가든 괴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대체 왜 제목이 늘봄가든인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배신한 영화다. 와우.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쫄보인 제가 극장에서 홀로 봤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다. 끄떡없었다. 용기 완전 올려주는 나만의 자존감 지킴이 영화. 혹시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1위에 선정하였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인생작 되실지도 몰라. 자, 2024 망장영화 탑10 어떠셨나요? 어질어질하시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랄까,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했어요. 대체 난 어떤 한 해를 살았던 걸까? 호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이거 다 돈 주고 본 영화야. 나란 인간은 대체 뭘까? 올해의 마지막 영상을 이런 아련한 노스텔지어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진짜 매년 해야겠어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돼. 아무튼 어찌저찌 영상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마지막 영상 인사는 좀 드려야겠죠? 2024년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도라이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나사 빠진 영화 채널이 아니었다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도전들, 하츄핑 무대 인사를 가고 임영웅 콘서트 실황을 가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뜻깊은 체험, 의미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 값진 경험, 소중한 추억들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분석하고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다양한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 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쾌한 채널, 친구 같은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칼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 채널도 있을 수 있어요. 부디 내년에도 저와 함께 제발 놀아주시길 바랍니다. 맞다! 내일 12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 정말 2024년 찐찐찐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나사 빠진 영화 채널 송년회. 올해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 저녁에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위에 카드 보이시죠?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오늘 다 전하지 못한 말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한 해 잘 보내주고요. 기다리는 한 해 손잡으러 같이 갑시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영상 2024년의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2025년 새로운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감사했습니다. 월요일 라이브에서 만나고요. 혹시 라이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25년에 진하게 만납시다. 고맙습니다.